지난 몇 년간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집값이 끝없이 오르면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에 몰려들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금리가 낮은 걸 이용해서 대출을 풀로 받아 매수했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던 사람들은 한동안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다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집값이 폭등하자 앞으로는 마음대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에도 그렇게 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과천, 광명, 하남, 또 성남, 수원, 그리고 안양, 용인이에요.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으려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또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곳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집이 있는 수정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정씨는 서울에 20평대 아파트를 갖게 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산 건 아니에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죠. 어쩔 수 없이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집을 전세 주고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새 집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지역으로 묶였네요. 이 경우 1금융권 전세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수정씨는 갑자기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사를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수정씨는 집을 갖고 있다고 이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며 하소연하셨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규제 시행 전까지는 한강 인접 지역이 토어제 지역이었는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이 규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규제 확대로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규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넘게 이어져요. 게다가 실거주 2년 의무까지 생겼는데요. 민종씨는 은퇴를 앞두고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었어요. 분당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끼고 사야만 가능했죠.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분당도 규제 지역이 됐어요. 민종씨는 서울 거주자라 실거주할 계획이 없었는데 토어제 때문에 실거주 안 하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과 투자할 집을 따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출 규제예요.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치명타예요.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는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아예 0%예요.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도 차등 적용돼요.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6억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니 현금 12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도 강화됐어요. 연봉 1억대인 사람이 예전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4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전세 대출도 1주택자에게 DSR이 적용되고 한도가 2억으로 제한돼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완전히 금지됐어요. 박현서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 말 서울에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 타입 분양가 16억. 박현서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가져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규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제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현서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현서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이면 차단됐고 신용대출은 1억 초과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예요. 이건 투기성 대출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예요.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거래는 갑자기 멈췄고 매도자들과 매수자들 모두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지역들이 더 이상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와 청약 규제도 엄청 빡빡해졌어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 예를 들어 화성 동탄에 11억짜리 집을 추가로 매수하려는 2주택자는 취득세만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기만 해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또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추가되죠.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한 투자자는 10월 15일 대책 때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이제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집을 못 사게 막아서 살 수가 없다고 한탄했어요. 이는 중산층 갭투자자, 다주택자, 청약 희망자, 재건축 투자자, 전세 투자자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완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다들 눈치 싸움을 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급지 갈아타기와 갭투자가 완전히 제동 걸린 상태입니다. 규제가 없는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쏠리겠지만 전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입니다. 매매가 막히니 전월세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어요. 정부가 전세 대출 한도를 줄였지만 무주택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예요. 2026년 27만 호 분양 계획이 있지만 공공택지 5,000호가 연내 공급될 뿐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예요. 앞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진정될 거예요. 하지만 하락보다는 강보합, 즉 가격이 유지되거나 살짝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벌써 풍선 효과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다산, 용인 기흥, 인천 송도, 화성 동탄 같은 지역들인데요. 벌써 호가 시세가 적게는 3천만 원, 크게는 1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보유세 인상, 거래세 강화 등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등, 일본처럼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30년 장기 침체를 겪었죠. 우리도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1% 미만 속에서 비슷한 위험이 있어요. KB 부자 보고서처럼 현금 10억 이상 보유자가 45만 명, 올해 50만 명이 예상되지만 이 돈이 모두 부동산에 집중되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계속 시장 동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이 공부하며 이겨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